이현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에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멘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방송법 제44조 사항인가 보면은 누구든지 방송 내용에 대해서 편집권을 침해하면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때 세월호 그 사태가 터졌을 때 기억나요. 우리 그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좀 봐줘요, 해경 너무 조지지 마세요 이런 거를 방송법으로 걸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사 지배구조에 개입을 하고 언론 탄압을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한 그 기획자 그리고 실행자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사되면은 그 기획자가 누구였을까요? 민주당 안에도 있겠지만 당시 청와대 안에 있었겠지.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사장, 이사장이 쫓겨나고 KBS 안에, MBC 안에, YTN 안에, 연합뉴스 안에 설치된 것이 전부 불법 보복기구인 적폐청산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게 임종석 씨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 씨가 수상해요. 언론장악 문건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어떤 자기들의 정권 통치 스타일이 이미 언론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장부터. 그런 자들이 지금 언론 탄압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을 통치하고 매니징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또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애들이지. 아주 꼼수 실력. 폭압적으로. 꼼수 실력이지.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동차가 지금 여기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언론 탄압한다고. 무슨 이게 언론 탄압이야? 언론 탄압 같이 버려. 이동관 씨 들어오면 언론 탄압인가? 하여튼 그런 왜 이렇게 이동관이를 겁쓸래? 이동관 씨를 겁을 내는 이유는 이동관 씨가 이제 동아일보 출신으로서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홍보 수석을 했잖아요. 그때 종편도 허가가 나고 언론에 대한 상당 부분 박학다식한 이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지금 2명째인데 첫 번째가 SBS 출신 최영범 씨, 그 다음에 MBC 출신 김은혜 씨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홍보수석실에서 이렇다 할 어떤 언론 개혁이나 이런 데 대한 청사진이 없죠. 제가 누구라고 막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만 한 분은 자기가 선거 나왔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무슨 협약식을 맺었어요. 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홍보 김은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제가 있잖아요. 김은혜. 제가 요번에 투쟁하면서 끝장 투쟁 하면서 직진 투쟁 하죠.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했어요. 자, 광주로 가는 차는 광주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는 차는 부산으로 가야지. 왜 대전에서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가기로 해서 부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없으면 턴을 뚫고 밤을 새서라도 광주로 가게 했으면 광주로 가든지. 근데 가다가 지금 뱀처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열차 운행 일지를 뒤돌아봐. 너무 지저분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진 가는 행선지를 정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을 회고해 보면은 특히 언론 분야 역대 정권 중에 봅시다.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 김영삼 정부. 지금 대통령이 6명 바뀌었는데 역대 정부가 바뀌었을 때 언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일부나 이렇게 했습니까? 다들.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이 간에 제일 안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들한테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그죠? 아, 수신료 올려줄게. 뭐 어떻게 할게. 뭐 종편을 만들어줄게. 모든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대해서는 한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코믹한 시츄에이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언론 시장에 그냥 맡긴 게 아닌가. 좀 지나칠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이동관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 난리가 나가지고 아 언론 탄압한다. 나는 근데 이 시츄에이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6년 전에 그 완장차고 홍위병으로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그 시나리오대로 한 주역들 아닙니까? 언론 탄압의 주역이 자기들이잖아 스스로. 셀프 탄압했잖아. 셀프 탄압. 어? 셀프 탄압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동관 하나 나타난다고 와 언론 탄압이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민노총 세력을 움직이는 이 기본적인 그게 언론 노조. 이 짱구를 잘 굴려요. 역시.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에 아니 나는 솔직히 민주노총이라고 하기 싫어요. 뭐가 민주야 그게. 그냥 민노총. 민노총. 그냥 민노총 해 민노총. 민주 없는 민주가 없어요 민주가. 이 민노총 감사합니다. 언론 이게 민노총의 양대 세력이 금속노조하고 언론노조잖아요. 네. 이 금속노조는 어떻게 보면은 몸통에 너무 해당하고 감사합니다. 언론노조는 짐승이니까 제가 머리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가리에 해당돼요. 사실은 헤드.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언론노조가 장악한 회사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신문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프로파간다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언론 소비자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론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구축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유튜브 없었으면 우리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지. 지금 어떤 아줌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왜 이런 꽃이 있니? 그래서 KBS 죽으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왜 죽이냐? 지나가는 아줌마가.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뭘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은 쟤들이 당신들 극우 세력이지 이러면 그거를 방어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극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극우는 뭔지, 극자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1번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문도 많이 읽고 2번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토론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돼. 광화문에 집회하면 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바보 돼요, 바보. 책 읽고 토론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집회하면 그 따라가서 이거 부채 하나씩 들고 더우니까 부채 들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박성민이라는 정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여의도에서는 방송 패널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을 한 6, 7년 전에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좌파 우파의 그 어떤 그 인물들 세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파는 이미 좌파들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은 우파에 가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경찰 출신,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군 출신, 그리고 뭐 행정고시 쳐서 뭐 관료들, 사법고시, 그죠? 이런 전문직들이 우파 세력에 가서 관료도 하고 뭐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우파 세력이 훨씬 실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 세력이 언제부터 이 자기들 세력을 구축했느냐? 80년 군사 정권 때부터
아스팔트에서. 응. 아스팔트에서. 응. 자, 대학교를 가면, 저도 그 세대입니다만은, 선배들이 꼬셔요. 아, 학습하는 서클 한번 가볼래? 그럼 가면 읽게 하는 해전사, 이런 거, 해방전후사 인식, 매판 자본주의, 신식민지 이론, 이런 거, 한국이 엄청난 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신식민지구나. 그래서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운동권으로 나서게 되죠. 그럼 얘들이 아스팔트에서 화인병 던지면서 데모하다가 구속이 되거나 하면은 훈장을 달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돼. 그러면 얘를 국회의원 보좌관 시키죠. 네. 그럼 단련되죠. 네. 그럼 어디 기관장을 시키죠. 네. 그럼 나중에 배지도 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그 이인영, 있잖아. 우상호,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 민주당을 장악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단련돼서 뭐 이론 공부도 했겠지만은 쭉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관료들의 시대가 지나고 민주화 사회가 오면서 자기들 진영 내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프로파간다를 하고 알리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고 조직하고 이게 약한 거예요. 우판 없어. 왜 그러냐? 아니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언제 아스팔트 와서 안 해. 운동을 해봤겠어요? 안 해.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뭐 고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공무원도 있고 뭐 또 은퇴해서 뭐 변호사도 하고 이런 친구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야 되죠. 네. 솔직히 말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아스팔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또 그 소통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해서 프로파간다하고 알리고 메시지 던지고 조직화하고 이런 게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붙을 때마다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재들을 이제는 양성합시다. 그런 데다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박성민 씨가 쓴 정치의 몰락, 여기도 이제 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그 사람이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은 힘이 세다. 촛불보다 힘이 센 건 횃불이다. 횃불보다 더 힘이 센 거는 투표다. 투표보다 더 힘이 센 게 뭐냐? 제도다 이거예요. 제도. 자, 그러면 제도가 구축이 되면은 촛불이든 횃불이든 투표든 필요 없어요. 제도가 힘이 제일 센 겁니다. 그럼 제도를 어디서 만드느냐? 입법을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고. 전투력. 국진당 없잖아. 그러니까 왜 전투력이 없느냐? 일단은 독서를 많이 안 해요. 토론을 안 해. 네. 그리고 아스팔트나 현장에 와서 잘 안 봐. 절대 안 봐. 그러니까 실력이 결국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민주당 세력이나 민노총 세력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는 거. 민노총 실력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력 100만 명이 조합비를 내면 그 조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럼요. 그 자금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잖아. 청와대에 있을 때 광화문 앞을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하고 지금도 용산으로 넘어가 용산을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은 집권도 못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뭐 반지성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실력 이야기 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실력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아성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서문에 그렇게 나와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란다. 알을 깨려면은 자기의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탁월하게 그냥 법전만 계속 읽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현실에 어떻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근육이 헬스장 가서 이거 해보세요. 헬스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집니다. 맞잖아요. 그래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민노총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무더운 아스팔트에서 앉아서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지만은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결국은.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 이 방송사 안에 뭐 시청자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사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사장은 뭔 출신이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에 뭐가 있는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앉아가지고 머슴들이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주인이 너무 바빠가지고 생업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공부가 좀 안 되어서 방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머슴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가 다 주인 자리에 앉아가고 사장질하고 돈 들어오면 막 그냥 펑펑 쓰다가 적자 나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더 촘촘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그 언론 장악문건